원리sem판의 각 부분의 명칭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원리sem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각 부분의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리sem판 가운데를 가로로 나누는 것이 기준대인데 이게 중요해요. R을 이 기준대에 붙이면 수를 넣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대 윗부분이 윗셈판이고 기준대 아랫부분이 아랫셈판입니다. 아랫셈판이 주셈판이죠. 그리고 항상 초록색은 1호짜리, 노란색은 10호짜리, 빨간색은 100호짜리, 파란색은 1000호짜리, 흰색은 10,000호짜리. 이제 이렇게 5자리까지 할 수, 우리 수가 그렇게 돼 있죠. 2, 10, 100, 1000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5자리만 이해하면 우리 수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주황색 두 줄에는 분수, 곱하는 수, 나누는 수를 놓고 학습합니다. 이제 분수를 놓을 땐 기준대를 가로선으로 생각하고 아랫셈판에 분모, 윗셈판에 분자를 넣습니다. 이제 3분의 2는 아랫셈판에 3, 윗셈판에 2를 놔서 이렇게 넣는 거죠. 곱셈식 23 곱하기 3은 윗셈판에 23을 넣고 윗셈판 주황색 부분에 곱하는 수 3을 넣습니다. 이제 아랫셈판에서 곱셈 개념에 따라서 23을 3번 더해서 답을 구하거나 1호자리에 곱 9에 15자리에 곱 60을 더하면 답이 69가 되죠. 같아요. 나눗셈식 13 나누기 3을 이제 어떻게 넣냐면은 아랫셈판에 13을 넣고 아랫셈판 주황색 부분에 나누는 수 3을 놔요. 그러면 이제 세로식 13 나누기 3이 그대로 써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의 예치 계산의 과정까지 똑같이 진행돼요. 이제 원리셈판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제 원리셈판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네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각 자리의 색을 정하여 교사와 아이 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하다. 학습은 뭐냐면은 모르는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호자리, 10호자리, 100호자리 이런 수개념을 몰라도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 설명하기도 쉽고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다는 거죠. 두 번째, 각 자리에 R이 10개씩 있어서 십진법수 개념학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리셈판에 111을 놓아 봅시다. 그럼 숫자는 모두 1이죠. 그런데 수익값은 1호자리에서는 1, 10호자리에서는 10, 100호자리에서는 100이죠.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자리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수익값이 10배씩 커지죠. 그러니까 십진법은 자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값이 10배씩 커지는 수표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학습을 하면 이것은 이제 이진법이나 오진법 같은 다른 진법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돼요. 그런데 애들은 이제 곱셈을 배우기 전까지는 10배의 개념을 몰라요. 곱셈은 2학년 때 하죠. 그런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자리값 또는 1학년 때 받아 올림 있는 덧셈, 받아 내림 있는 뺄셈을 학습하죠. 이제 십진법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자, 그럼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십진법 개념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한번 봅시다. 수를 세거나 계산을 하다가 초록색 알이 10개가 되면 내리고 대신 노란색 알 1개를 올리기로 약속한다. 이게 이제 원리셈판의 십진법 개념 약속이에요. 원리셈판에서 보면은 자, 초록색 알 10개가 되면 내리고 대신 노란색 알 하나를 올린다. 그러니까 노란색 알 하나는 초록색 알 10개와 같다. 10배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도 유아들도 십진법 개념을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죠. 또 노란색도 10개가 되면 빨간색 하나로 바꿔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색을 정해 놓으니까 아주 쉽게 그 십진법 개념을, 10배의 개념을 몰라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윗셈판, 아랫셈판 2층 구조이다. 그래서 이제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이나 받아 내림 있는 뺄셈은 원래 맞는 계산 과정을 조작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어요. 7-8을 원리셈판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랫셈판에 7을 넣고 바로 밑에 8을 더하려는데 3개밖에 없어서 못 더하겠어요. 그래서 윗셈판에 8을 더했죠. 7-8은 끝났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결과가 10보다 크니까 7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리든지 8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려야겠네요. 하나만 해볼게요.
2셈판 8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2가 필요하니까 먼저 놓은 7에서 2를 덜어내서 2셈판 8에 더해가지고 10을 만들어서 15자리에 받아 올립니다. 그래서 답이 15네요. 이제 원리 맞는 계산 과정을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수, 곱셈식, 나눗셈식을 놓고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리셈판의 장점에 대해서는 알아볼 건데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네 가지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십진법 원리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교구라는 점입니다. 수와 셈이 추상 개념이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리셈판은 이제 개념과 원리에 따라 조작하면서 가르치니까 첫 번째 이제 교사나 엄마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어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왜 재미있어 할까요? 원리셈판으로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의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하죠. 두 번째는 질문이 많아져요. 세 번째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또는 뭔가 느꼈다는 거죠. 아이들이 개념과 원리를 탐색하고 자기 생각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즉 생각하는 힘,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 하는 겁니다. 가장 강한 수컷 사자가 무리를 지배하죠. 중간 수준의 사자는 당연히 우두머리에게 지겠죠. 동물 실험인데 이 사자를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사자와 대결시키면 자주 이기겠죠. 그러면 이 이기는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 강해져서 우두머리 사자를 이긴답니다. 쉬운 단계부터 새로운 문제에 자기 생각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다리죠.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개념과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놀이처럼 이제 반복 연습해서 그래서 이제 능숙해집니다. 즉 이제 연습을 통해서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리셈판이 없어도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돼야겠네요. 즉 심산을 합니다. 이제 암산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원리셈판 하나로 유아부터 초등 수준의 수와 연산의 개념, 원리, 계산 과정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학습이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교구 학습은 필수적으로 조작법을 익히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원리셈판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수준별, 학년별, 다양한 수와 연산 학습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판으로 3 더하기 4를 해볼 건데, 이제 원리셈판하고 비교하려고요. 먼저 3을 넣습니다. 4를 더할 수가 없어요. 아래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1주가. 그래서 5주 하나를 더하고 1을 더 더해버렸죠. 그래서 1을 빼서 답 7을 구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3 더하기 4는 3에다 5를 더한데 1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8 빼기 1 해서 7을 구했죠. 계산 과정이 원리와 상관없이 바뀌어버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복잡해졌죠. 원리셈판은 바로 십진법 계산 원리와 같이 3 더하기 4 하면 바로 7 교과서 똑같이 진행되죠. 받아 올림 있는 덧셈 6 더하기 8을 해봅시다. 원래 맞는 계산 과정은 두 가지죠. 6을 1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8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8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리는 방법을 원리셈판에서 한번 해볼까요?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조작합니다. 그럼 학습 효과가 훨씬 커진다겠죠. 이거는 이제 학습 유형별 학습 효과 편에서 이미 설명이 됐죠. 자, 원리셈판에서 먼저 아래셈판에 6을 넣습니다. 6 아래에서 바로 8을 더할 수가 없죠.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셈판에 8을 넣고 8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2가 필요하니까 아래셈판에서 2를 덜어내서 8을 10으로 만들어서 노란색과 바꿔줍니다. 받아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14죠. 그러니까 원래 맞는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교과서 똑같이. 그럼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암산할 때, 심산할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죽판으로 6 더하기 8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원리셈판으로 비교해 봅시다. 먼저 6을 넣고 8을 더해야 하는데 더할 수 없으니까 15자리에 10을 더하고, 그럼 이제 보수인 1을 더 더했으니까 1을 빼야겠죠. 근데 1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1 자리에. 그래서 5주를 빼고 너무 많이 뺐죠. 그래서 3을 더해서 답 14죠. 이게 이제 6 더하기 8을 하라니까 6 더하기 10 빼기 5 더하기 3은 14.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원리와 상관없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맞는 계산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 어려워하냐면은 5주, 1주가 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더 중요한 문제는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코딩 많이 하잖아요. 계산은 컴퓨터가 하죠.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6 더하기 8을 6 더하기 10 빼기 5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것들이 이제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거냐. 그리고 간명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갈수록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자, 이제 35 더하기 8을 심산해 봅시다. 이제 심산이 곧 이제 암산이에요. 이제 계산 잘 해요. 그러면 이제 원리셈판이 없이도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심산입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원리셈판은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는 데 활용을 하죠. 먼저 아래셈판에 35를 놔요. 1의 자리 이후에 8을 더하려니까 5개밖에 없죠. 그래서 2셈판에 8을 더하고 1셈판 8을 10으로 만들기에 2가 필요하니까 아래셈판 1의 자리에서 2를 덜어내서 2셈판 8에 대해서 10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 올려요. 그래서 43이 답이죠. 자, 2단계에서 심산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아래셈판에 35를 놔요. 1의 자리 위에 8을 더하려고 하는데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셈판 대신 마음에 8을 놔요. 마음의 8에다가 35 1의 자리에서 2를 주면은 8이 10이 됐겠죠. 그래서 받아 올려서 43이 됐죠. 자, 마음으로 하는 계산. 그래서 심산이라고 그래요. 한번 더 해볼까요? 43에다 또 8을 더하고 싶어요. 그런데 1의 자리 3에다가 8을 더할 수가 없죠. 밑에 7개밖에 없으니까 또 마음에 8을 놓고 1의 자리에서 2를 주면 10이 되어서 받아 올려지죠. 답이 51이죠. 이렇게 심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산 단계를 마치면 원리셈판이 없어도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공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심산을 했으니까 9구단을 한번 심산을 해봅시다. 먼저 2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2를 계속 더하면서 2단 하는 거죠.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이런 식으로 계속 2를 더하면서 할 수 있죠. 이제 9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9를 계속 더하면서 하면 되죠. 9일은 9. 이제 9이 18 할 건데 9를 더 할 건데 그 아래 1밖에 없으니까 자, 마음에 9를 주고 1을 주면 10이 돼서 9이 18 또 똑같죠. 마음에 9를 줘서 1을 주면 10이 돼서 9, 3, 27 9, 4, 36 9, 5, 45 9, 6, 54 9, 7, 63 9, 8, 72 9, 9, 8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6분의 5를 단위분수로 세워볼까요? 아랫셈판에 분모인 6을 넣고 윗셈판에 1을 넣으면서 6분의 1이 1개, 6분의 1이 2개, 6분의 1이 3개, 6분의 1이 4개, 6분의 1이 5개. 즉 6분의 5는 6분의 1이 5개인 분수입니다. 수학이 경쟁력입니다. 원리셈판으로 수와 연산의 개념과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여 사고력과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계산력이 수학 공부 기초입니다.